돗자리 동화 허준. 신장님 오신다. 억작지껄 떠들던 아이들은 후다닥 자리에 앉았어요. 공자왈, 맹자왈. 책을 거꾸로 펴놓고 읽는 아이도 있었어요. 어험, 아주 열심히 글을 읽고 있구나. 훈장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모르는 척 하셨어요. 훈장님은 우리가 떠드는 것을 모르나 봐.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소곤거렸어요. 자, 어제 본 시험지를 돌려주겠다. 훈장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금세 울상이 되었어요. 영구, 너는 맞은 답이 하나도 없구나. 예끼 녀석. 영구의 머리 위로 훈장님의 꿀밤이 한 대 떨어졌어요. 아야! 영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아이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훈장님의 눈치를 살폈고요. 준이 좀 보고 배워라. 훈장님은 준이의 시험지를 보여주며 칭찬해줬어요. 준이의 답안지는 언제나 최고였거든요. 아이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준이에게 몰렸어요.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훈장님께 꾸중을 들은 아이들은 속이 상했어요. 준이 때문에 우리가 더 혼난다니까. 아이들은 준이가 너무너무 얄미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준이를 골려주기로 했어요. 길에다 구덩이를 파고 더러운 물을 부은 다음 감쪽같이 흙을 덮었어요. 드디어 준이가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나무 뒤에 숨어 준이가 빠지기를 기다렸어요. 엄마야! 준이는 그만 더러운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하하! 서자 주제에 공부를 잘하면 뭐래? 아이들은 신이 나서 준이를 놀려댔어요. 아이들의 놀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준이는 점점 서당에 가기가 싫었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서당에 가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준이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서자는 과거도 볼 수 없는데 공부를 더하면 무엇하겠어요? 어머니는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준아, 미안하구나. 두 사람의 눈에서 서러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의술을 배워 훌륭한 의원이 되겠어요. 어머니는 준이의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마침내 허준은 의술을 배우기 위해 집을 떠났어요. 허준은 명리로 소문난 유이태를 찾아갔어요. 아이고 배야, 의원님 약 좀 주세요. 유 의원의 집은 아픈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나도 어서 의술을 배워 의원이 되어야겠다. 허준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하지만 유 의원은 허준이 있는지조차 잘 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의원이 되겠다고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허준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약초를 다듬고 약탕기도 씻으며 밤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허준은 일하는 틈틈이 의술 공부를 했어요. 약초와 침술에 관한 책을 일일이 베껴가며 읽고 또 읽었답니다. 어느 날 밤 유 의원은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는 허준을 보게 되었어요.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마음이 굳은 아이구나. 다음 날부터 유 의원은 허준에게 의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침은 여기에 놓아라. 허준은 유 의원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허준의 의술은 하루가 다르게 늘었습니다. 어느 날 유 의원이 허준을 불렀어요. 준아, 내 의원에서 일할 의원을 뽑는다는구나. 너도 시험을 보거라. 내 의원은 임금님이 계신 궁궐에 있는 병원이에요. 내 의원이요? 저 같은 사람도 내 의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허준은 너무 기뻐서 스승님께 되물었어요. 자신은 평생 과거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라면 반드시 내 의원 시험에 합격할 게야. 유 의원은 허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허준은 내 의원이 되어 궁궐에 있는 수많은 의학책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마침내 허준은 열심히 공부해서 내의원 시험에 1등으로 뽑혔답니다. 허준이라는 젊은이도 치료를 잘한대. 날이 갈수록 허준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졌어요. 허준은 환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치료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기도 했어요. 참 훌륭한 의원이야.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허준을 칭찬했어요. 허준은 더욱 열심히 의술을 익혔답니다. 생각했던 대로 내 의원에는 귀한 책들이 많았어요. 허준은 의학책 읽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이제 모두가 알아주는 내 의원이 되었는데 공부는 왜 또 한담? 다른 의원들은 그런 허준을 비웃었지요. 어느 날 임금님이 병이 났어요. 임금님은 급히 허준을 불렀어요. 허준은 다른 의원들과 다른 방법으로 침을 놓았어요. 모두들 허준이 큰 일을 당할 거라며 지켜보았어요. 그러나 침을 맞은 임금님은 병이 말끔히 나았답니다. 이제부터 허준이 나를 보살피도록 하여라. 허준은 많은 의원들을 제치고 어이가 되었답니다. 얼마 후 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허준은 임금님을 모시고 북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피난길에는 많은 백성들이 죽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던 거예요. 제가 전염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준이 임금님께 이렇게 말하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는 전염병에 걸리면 누구든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허준은 직접 약초를 구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염병을 낫게 하는 신기한 약을 만들어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명의로 허준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초들을 연구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의학책을 만들어야겠다. 허준은 백성들을 위해 의학책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약초는 열을 내리는 게 좋고 이 약초는 배가 아픈데. 허준은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책을 썼어요. 어떤 날은 책상에 앉아 붓을 쥔 채 잠이 들기도 했답니다. 고생하는 허준에게 임금님은 높은 벼슬을 내렸어요. 허준은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학책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허준이 책을 쓰기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그만 병이 들었어요. 하지만 허준은 정성을 다해 약을 다리고 침을 놓았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끝내 눈을 감고 말았어요. 임금님이 돌아가신 건 허준이 약을 잘못 지었기 때문이요. 허준을 미워한 신하들은 억지를 부렸어요. 허준을 멀리 귀양 보내야 합니다. 신하들은 새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새 임금님은 허준의 잘못이 아닌 줄 알았지만 신하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허준은 멀리 귀양을 가야 했어요. 귀양을 가서도 허준은 쉬지 않고 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허준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초라한 집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마침내 임금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허준을 귀양에서 풀어주고 책을 완성하도록 하라. 새 임금님은 허준을 다시 한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답니다. 25권의 책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허준이 65살 되던 해였지요. 책을 쓰기 시작한 지 15년 만이었고요. 책의 이름은 동의보감이라고 지었어요. 이제 어떤 병이든 동의보감을 보면 고칠 수 있겠구나.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동의보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전해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동의보감을 천하의 보배라고 칭찬했어요. 허준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의원들의 참다운 스승으로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허준은 임진왜란 당시 어인을 지냈습니다. 선조는 왜군들을 피해 피난길에 올라야 했지만 그런데 도망치기 급급한 처지에 무엇 하나 제대로 챙겨간 것이 없었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조가 피난길에 병이 나자 가장 힘겨운 사람은 바로 어이 허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바로 그 고장에 약초를 캐다가 선조의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훗날 허준은 임금님께 부탁하여 의학서를 쓸 기회를 얻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선조의 병을 약초로 처방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비싼 약 대신 주변의 약초들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보물이 된 허준의 동의보감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만약 허준이 기존의 약들만 고집하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들과 산의 약초를 무시했다면 이 보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